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에는 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스턴이 몇몇 팀들로부터 요시다에 대한 트레이드 제안을 받았으며 보스턴도 트레이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물론 보스턴은 좋은 조건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5년 계약을 맺은 요시다가 1년 만에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것만으로도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시카고 컵스는 스즈키 세이야에게 5년 8,5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포스팅비는 1,462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일본은 마치자카, 다르비슈, 다나카 같은 투수들이 포스팅 포함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은 반면 타자는 진출 자체도 적었고 20년 가까이 지나오는 동안 이치로와 마츠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츠츠고 요시토모가 포스팅을 통해 맺은 2년 1200만 달러는 19년 전 이치로의 3년 1400만 달러와 차이가 없었고 아키야마 쇼고가 FA를 통해 맺은 3년 2100만 달러 또한 17년 전 마츠이 히데키가 양키스와 맺은 3년 2100만 달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세이야의 계약은 포스팅을 포함하면 9,962만 5천 달러였으니까 꽤나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스즈키의 대우가 츠츠고 아키야마와 달랐던 건 일본에서의 레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즈키가 진출하고 1년 후 이번에는 요시다가 건너옵니다. 요시다도 스즈키급의 타자였습니다. 일본 리그의 통산 OPS에서 스즈키는 0.985를 기록함으로써 0.960인 요시다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구장 차이가 반영된 WRC 플러스는 요시다가 더 좋았습니다. 3,000타석 이상 일본 현역 타자들의 WRC 플러스 순위는 1위가 176의 야나기타 유키와 역시 176인 요시다 마사타카, 3위가 169의 스즈키 세이야, 4위가 155의 야마카와 호타카, 5위가 154의 곤도 겐스케로 요시다가 스즈키보다 좋았습니다. 한편 이정우의 KBO 리그 통산은 143위입니다. 재밌는 건 이 5명 중 요시다와 스즈키를 제외한 야나기타, 야마카와 곤도는 모두 소프트뱅크 소속이라는 겁니다. 곤도는 지난해 소프트뱅크로 이적해 WRC 플러스 193을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했고 사생활 이슈가 있었던 야마카와는 올해 소프트뱅크에 입단했습니다. 1년 전 보스턴은 요시다에게 총액이 스즈키보다 500만 달러 많은 5년 9천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포스팅을 포함하면 1억 540만 달러에 이르는 일본인 타자 첫 1억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에이전트가 보라스인데도 포스팅 개시 다음 날에 사인했다는 점에서 요시다도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제안이 다른 팀들보다 4, 5천만 달러가 많았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다는 계약과 동시에 오버페이 논란이 일어납니다. 진출 시점의 나이가 스즈키보다 2살 더 많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스즈키가 수비와 주루까지 뛰어난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반면 요시다의 외야 수비는 일본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오키 도리치카처럼 일본에서 뛰어난 수비수였더라도 메이저리그로 건너오면 그만큼 수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골드글러브 5개였으며 이치로와 신조 츠요시급의 강견으로 평가받았던 스즈키 또한 첫 시즌 OAA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지난해 스즈키는 플러스 2로 끌어올리지만 컵스의 포스트 시즌 탈락에 도화선이 된 드랍 더블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상위 12%에 해당되는 송구 능력까지 포함해 코너 외야수로서 평균 이상의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시다는 지난해 좌익수로 나선 84경기에서 마이너스 11을 기록함으로써 매니 라미레스 이후 보스턴에 등장한 최악의 외야수가 됩니다. 요시다의 좌익수 수비는 50이닝 이상을 소화한 130명 중 126위였습니다. 결국 요시다는 방망이로 일을 내야 하는 입장이었고 보스턴은 그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9천만 달러 계약을 준 거였습니다.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보스턴의 판단은 옳은 것 같았습니다. 요시다는 전반기 OPS 0.874를 기록함으로써 스즈키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스즈키가 후반기에 OPS 0.938을 기록하고 부활한 반면 요시다는 0.663으로 추락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시다의 WRC 플러스 109는 스즈키의 126은 물론 스즈키의 첫 시즌 기록인 116보다도 낮았습니다. 여기에 수비에서의 차이까지 더해져 스즈키는 팬그래프 3.2, 레퍼런스 2.8, 요시다는 팬그래프 0.6, 레퍼런스 1.4로 승리 기여도에서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스턴이 5년 계약을 맺은 선수를 1년 만에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뀐 건 수뇌부의 교체가 결정적입니다. 보스턴은 요시다에게 9천만 달러를 준 하임 블룸이 해임되고 크랙 브레슬로가 새로운 사장으로 왔습니다. 박병호의 상황과 비슷해진 겁니다. 2016년 박병호가 입단했을 때 미네소타의 단장은 그를 성남고 시절부터 지켜봤던 테리 라이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시즌 도중 경질됐고 데릭 팔비와 테드 레빈이 부임합니다. 이들은 이듬해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성적을 낸 박병호를 개막전 로스터에 넣지 않았고 트리플 A에서 1년을 보낸 박병호는 퇴단을 결심하게 됩니다. 즉 요시다에 대해 브레슬로는 하임블론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스턴에게 요시다를 줄 수 있냐고 문의한 팀들은 왜 등장한 걸까요? 저는 요시다가 수비는 몰라도 타격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WBC에서 구리야마 감독이 가장 고마워한 선수 중 한 명은 사실상의 단장 역할을 한 오타니와 플레인 코치였던 다르비슈 그리고 요시다였습니다. 매치와 계약한 센가 코다이가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를 위해 불참을 선택하자 모두 이해한다는 분위기였던 반면 요시다는 센가와 같은 입장이었는데도 WBC 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요시다는 대회 타점왕에 오르고 멕시코와의 4강전에서 극적인 동점 홈런을 때려냈으며 결승전 전까지 삼진을 당하지 않는 등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요시다는 WBC 참가로 인해 정상적인 스프링 캠프를 하지 못했음에도 4월에 2할 7푼 6리를 치고 5월에는 3할 5푼 4리를 기록합니다. 5월 출루율은 4할 1푼, 장타율은 0.552로 보스턴이 기대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요시다는 6월부터 하향세가 시작됐고 8, 9월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초반에 잘하다가 막판에 못했다는 점에서 요시다는 리그 적응보다는 체력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시다의 첫 시즌은 스즈키의 첫 시즌과 무척 닮았습니다. 데뷔 시즌을 통해 체력 문제를 절감한 스즈키는 겨우내 벌크업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옆구리 부상을 당해 WBC에 불참하지만 2년차 시즌은 1년차와 달리 갈수록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타구 속도 또한 첫 해 89.6마일에서 91.4마일로 증가했고 하드히트도 41.3%에서 48.0%가 됩니다. 요시다가 지난해 기록한 타구 속도 89.0마일과 하드히트 40.6%는 스즈키와 거의 같았습니다. 이에 WBC 때문에 더 지쳤을 요시다가 체력 문제를 해결하고 나타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요시다를 원하는 팀들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4.0%의 삼진이 상위 7%에 해당되는 요시다의 광거는 3.9도에 그친 발사각도가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트라웃을 오랫동안 연구한 스즈키는 메이저리그에서 발사각도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구안과 컨택에서 RIS 못지 않았던 요시다와 RIS의 차이는 8도에서 32도 사이의 타구를 만드는 스윗스팟 비율이 RIS는 상위 1%인 반면 요시다는 하위 8%였다는 겁니다. 알렉스 버두고를 양키스로, 크리스 세일을 애틀란타로 보내고 본 그리손과 타일러 우니를 트레이드로 영입한 보스턴은 이런저런 영입전에 참가하긴 했지만 돈을 많이 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보스턴이 집중하고 있는 선수는 중심 타선에 배치할 수 있는 우타 외야수인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대안은 호르헤 솔레어입니다. 1년 1,6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켈리 젠슨까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보스턴은 새로운 사장이 새로운 판을 짜면서
내년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요시다가 트레이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시다를 지명타자라고 생각하면 연간 1860만 달러를 주는 4년 계약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구단으로부터 지구력과 수비력 향상에 주문을 받고 겨울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요시다가 올해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우타 외야수를 원하는 팀들의 1순위 옵션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인 가운데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다저스는 토미 팸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다저스는 지난 마감 시한 때 토미 팸을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애리조나에게 빼앗겼고 팸은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포함 5타수 4안타의 맹타를 다저스를 상대로 휘두른 바 있습니다. 에인절스와 잭 플리색의 계약은 1년 100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에인절스의 FA 지출액은 8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